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말 뜻을 한번 볼까요?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까? 자,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분석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 있겠죠.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개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정의를 하고 또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 성능, 신뢰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화가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뭐냐면 사용자들은 비전문가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고 개발자는 또 사용자의 영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사용자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용어들,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개발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또 이분들에 대해 생활 패턴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것이고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는 다음에 과연 이 사용자가 뭘 해달라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이제 설계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제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구현을 해야 되겠잖아요. 구현을 하기 위한 그 전에 준비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외부 시스템 및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중시하는 외부 설계가 있고 시스템 내부를 설계하는 내부 설계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기본 설계, 상세 설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분석하고 설계를 할 거냐라는 건데요. 구조적인 분석 설계 단계가 있고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이 더 이제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건데 뭐를 통해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적인 방법에서 분석 도구는 데이터 흐름도, 그 다음에 설계 도구는 구조도가 있고요. 객체 지향 방법도에서 분석하는 도구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설계하는 도구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세부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은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도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서화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그 타당한가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고요. 이제 10평에다가 뭐 50층짜리 빌딩을 세워주세요. 그건 타당한가요? 그렇지 않죠. 사용자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것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 그 다음에 일정은 어느 정도 될지 뭐 하루 만에 뚝딱 뭐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타당한가라고 분석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잘못돼 버리면 어때요? 소프트웨어 개발이 엉뚱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려요. 산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요구한 대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실패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갓난아기가 있을 때 엄마는 갓난아기에 대한 울음만 봐도 기저귀 때문에 그런지 배고파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그걸 모두 파악하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내가 볼 땐 다 똑같은데 엄마들은 그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을 보면은 먼저 문제인식입니다. 사용자를 만나서 또는 설문조사를 해서 각종 문서 검토를 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요. 자, 추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결정하고요. 자, 이제 자료, 제어에 대한 흐름, 기능 처리, 동작, 정보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모델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더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오고 간 내용들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리 하면 될까요? 그럼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걸 철저하게 문서화를 한다라는 거죠. 요구사항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상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호 이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많은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온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에 대한 다양화, 용어 불일치 등의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법에 있는 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다가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개발자가 모두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죠. 또 그들만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개발자는 시스템적인 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규모의 대상이 굉장히 넓어짐에 따라서 난이도도 증가가 되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거 딱 부러지게 이러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구사항을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모호한 경우도 있고 부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불완전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생각의 부정확성 또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빨간 톤으로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생각이 바뀌어서 파란 톤으로 해주세요. 이런 반복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가에 대한 자질은 어떤 게 있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일단은 명세화, 문서화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정확한 명세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결론은 소프트웨어가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자동화 도구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조적인 분석이 있고
또 객체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구조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규정된 절차를 참조해가지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파악하는 그런 기법이 되고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도형 중심으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와 분석가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흐름, 처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요구사항 분석법이 되고요. 그럼 이 요구사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용하냐면 자료 흐름도 대표적이죠. 자료 흐름도를 우리는 DFD다라고 하고요. 또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 객체 관계도, 상태 전이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자료 흐름도인 DF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리 과정의 자료 흐름과 변환 과정과 기능을 도형화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임의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도형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자료 저장소 사이에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고 자료에 대한 흐름과 기능을 모델화하는 데 적합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흐름과 기능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세분화를 하고요. 또 처리를 거쳐서 변환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자료에는 이제 부여가 되고 처리다라는 것은 입력 자료가 발생을 하면 이 기능을 수행한 후 출력 자료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가 출력이다 라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입력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 DFD에서는 어떤 기호를 사용을 할까? 먼저 프로세스 기호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변환시키는 과정을 나타내고 이 원 안에다가 해당된 프로세스 이름을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코드, 번호 확인하는 일을 한다. 프로세스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한다. 구매 주문서 확인하는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는 이렇게 평행선, 직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상의 자료 저장소,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품 보관소라는 저장 장소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공급업체라는 저장소, 파일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자료에 대한 이동, 흐름이 되고 화살표 위에다가 자료에 대한 이름을 기입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구매 주문서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단말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냅니다. 자료에 대한 출처와 도착지를 나타냅니다. 사각형 안에 이름을 기억합니다. 자, 쇼핑몰에서 자료에 대한 출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쇼핑몰에서 구매 주문서를 받으면 코드 번호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물품 보관소에서 이제 코드 번호 확인을 하고 물품 보관소에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코드 번호 확인을 하고 구매 요청서를 받아서 미처리된 주문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 주문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파일을 확인을 해서 구매 요청서를 보내고 공급자에게 구매 요청서를 보낸다.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 사전입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나타난 자료, 제일 먼저 자료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데이터다 또는 메타데이터다 라고 합니다.
자료 흐름도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이런 정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개발자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여기서도 사용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퀄은 자료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이고 플러스는 자료에 대한 연결입니다. 네, 구성입니다. 네, 연결이다 라고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가 있죠. 중가로는 자료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K가 아래쪽에 써지면 최소 몇 번 반복한다. K가 위쪽에 써지면 최대 몇 번 반복한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호는 선택입니다. 또는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플러스는 and에 대한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오와 또는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 또는 이거. 가로는 소가로는 생략 가능한 거고 별 두 개는 이제 주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 명세는 이런 표현이 있다. 학생 명세는 성명이나 학번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명, 학번, 주소로 성명, 학번,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명과 학번은 선택이 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급여 형태는 사무직과 일반직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선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또 이런 경우를 볼까요? 고객 파일은 주민등록번호, 고객 명세, 고객 신용, 입금 상황 이렇게 이루어졌다. 고객 명세는 고객 성명, 고객 주소, 거래 개시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고객 신용은 신용 상태와 현재 잔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입금 상황은 입금일, 입금액, 입금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입금 방법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소단위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단위 명세서는 이제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의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것으로서 다른 말로는 프로세스 명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단위 명세서는 분석가가 작성을 하는 것이고 자료 흐름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단위 명세서는 서술 문장, 구조적인 언어,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표, 그래프 이런 다양하게 이용해서 기술을 하는데요. 먼저 구조적인 언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형태로 언어의 부분집합으로 기술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자의 각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급여를 계산한다. 우리가 쓰는 그냥 말인 것 같죠? 취업자의 급여 형태를 파악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연어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선후 조건문입니다. 처리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기술한 것으로서 선후 조건문 1, 후 조건문 1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환자 퇴원 자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치하는 환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퇴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검사 계획이 존재하지 않은지, 치료 계획이 존재하지 않은지, 환자에 대한 퇴원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본다라는 거죠. 의사결정표는 이제 수많은 입력 자료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입력 자료가 광범위한 범위의 값을 가질 경우 구현 전략에 대해서 설계자,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성별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판별하고 체중이 60 초과인가요? 네, 아니요, 네, 이런 식으로. 치료일은 했나요?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치료일은 했나요? 안 했어요.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표가 되겠습니다.
개체 관계도 ERD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ERD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개체의 속성, 관계를 표현해서 자료를 모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개체가 있고 이 고객에는 고객명, 아이디, 포인트라는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책이라는 개체는 책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ISBN, 제목, 저자, 가격 이런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고객과 책은 어떤 관계예요? 구매의 관계다. 개체는 사각형, 속성은 타원, 관계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표현을 합니다. 자, 상태의 전이도 STD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상태와 또 시스템의 상태의 전이를 모델화한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화살표는 이제 전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각형은 시스템이 현재 지연 상태다. 시스템이 수행 중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화살표는 이제 상태에 대한 변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분석, 설계,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시스템 실행 과정 보면은 입력, 처리, 출력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이 되고 자,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이 됩니다. 하향식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분석하는 거죠. 자, 상향식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향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기호, 도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기능을 여러 가지 모델로 분할을 하고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연결된 거를 대충 구조로 표현한 것을 히포 차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히포 차트에 대한 종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시적인 도표, 도식, 목차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기능,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표현해 주는 계층 구조가 되겠고, 총체적인 도표, 총괄 도표다, 개요 도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도표, 상세 도표입니다. 총괄적 도표에 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이런 기본 요소들을 아주 상세히 기술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